보자. 도함수 활용 3인데 도함수의 활용 3. 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그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인데, 방정식. 그 앞에서 배웠던 것들 가지고 푸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어떤 방정식이 이렇게 있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잠깐만. 3 플러스 2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x 잠깐만. 3 여기를 잠깐만. 아이씨, 이게 만들기 빡시네. 3 2 3 2 3 개빡시네. 2분의 9라고 할까? 그 다음에 플러스 뭐 3이라고 하자. 아무튼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 자, 요 방정식을 이제 만약에 푼다고 하면 어떻게 풀 거야? 풀어라라고 하면, 그러니까 근을 구하라고 하면 조립제법을 쓰겠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x 값을 찾으려고 하잖아, 그지? 근데 3차 방정식, 우리 2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어찌됐건 근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는데, 근데 3차 방정식부터는 조립제법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럼 됐을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안 됐을 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x값을 정확히 못 구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할 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 그래서 x값을 못 구하는 애들을 준 다음에 거기서 근을 못 구하니까 근의 종류나 이제 근의 개수 같은 거를 물어보는 거지, 문제에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야.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방정식을 함수로 좀 접근을 하면, 좌변이 이제 3차 함수잖아. 마이너스 2분의 9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3이고, 우변은 y는 0이니까 이제 x축이라고 할 수 있지. 이게 x축이잖아, 그지? 다른 말로. 그러면은 요 두 놈을 지금 연립한 게 이 방정식이니까, 이 연립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두 함수에 뭘 찾겠다는 얘기야? 교점을 찾겠다는 얘기지. 그치? 교점의 x좌표를 찾겠다는 얘기니까 그걸 이제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도함수의 활용 2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극대극소도 찾고 증가 감소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 다음 최대 최소 이런 것도 찾아봐야겠지. 그래서 미분을 좀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0 되는 x값을 찾아야 되니까 3으로 까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오지. 그래서 만족하는 x값이 x-1하고 x-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x는 1 또는 2가 나오겠네. 맞아. 그래서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기 전에 f1과 f2 값을 한번 찾아보자. f1은 얼마야? 쉣! 1은 쉣인데? 9, 10, 2분의 20, 2분의 20, 2분의 11이네. 그리고 2 넣으면 8 빼기 18, 8 빼기 18, 마이너스 10, 거기다가 12, 마이너스 10, 12, 5가 되나? 그치? 5 나와? 아무튼 뭐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이제 요 놈은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fx 그릴 수 있고, 여기가 x는 1, 그리고 여기는 x가 이제 2인데, 근데 1일 때 2분의 11 이렇게 나오고, 2일 때 이제 5니까 x축은 어디 있다는 얘기야? 얘보다? 극소보다 더 아래 있겠지.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실근이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실근이 딱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값인지는 몰라. 뭔진 모르는데 근데 어찌됐건 실근의 개수는 딱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냐?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함수로 접근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후에 여기서 이제 실근의 개수라든가 이제 실근의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찾겠다는 얘기지. 그럼 실근의 개수는 대충 알았고 종류는 이제 뭐냐면 얘가 지금 y 절편이 얼마야? y 절편이 3이잖아. 3. 그러면 1이 여기 있으니까 0은 한 이쯤에서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림이 조금 많이 개 많이 이상해. 요렇게 많이 이상해. 그냥 봐. 자, 여기가 이제 3이란 얘기야. 여기가 오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무튼 3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 실근 하나가 음수인 근이라고까지 알 수 있겠지. 얘는 음수라는 거 알 수 있잖아. 무슨 값인지 몰라. 그건 모르는데 음수라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3차 함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건 아니고 어떤 식으로 보통 주어지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이제 2분의 9x제곱에 플러스 6x 뭐 마이너스 a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하나 포함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요 마이너스 a를 반대로 이항을 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제곱에 플러스 6x가 a라고 한 다음에 마찬가지야.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좌변을 3차 함수로 두고 우변은 이제 y는 이라고 해보면 얘는 그냥 상수 함수잖아. x축과 평행한 상수 함수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갖다 대보는 거지. 근데 물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또 이제 미분하고 쭉 해야 되는데 어차피 얘랑 식은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러면은 여기가 마찬가지로 x가 1이고 여기가 이제 2인데 계산하면 뭐 나오냐? 이거 아까 그 3씩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이제 2,2일 거고 저기 3 빼면 2분의 6 빼는 거니까 2분의 5인가 나오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대충. 그지? 여기 원점 지나겠지? 0,0 지나는 그래프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x축 있고 y축이 여기쯤 있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fx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y는 a라는 상수함수는 이제 x축이랑 평행하니까 이렇게 갖다 대보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림상 한 요 정도로 나와야지. 그치? 교점이 3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3개의 교점이 생기게끔 그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실근 3개를 가지려면 A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능한 거야? A의 범위는 2부터, 그치? Y 값 2부터 어디까지? 2분의 5까지. 그러니까 A가 2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 작으면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2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그럼 A가 뭐가 되면 돼? 2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 A는 2 또는 그치, 2분의 5면 되겠지. 이렇게 접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딱 2점에서 만나니까.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좀 더 위로 가거나 좀 더 밑으로 가거나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는 거지. A 값의 범위를. 이렇게 이제 단순히 개수를 가지고 이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그래프가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근의 종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걸 그냥 그림만 좀 그려볼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y축이 한 이쯤에 있다고 쳐보자. y축이 이쯤에 있고 여기에 y 값이 한 3이라고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야. 이 fx는 a라는 이런 방정식에서 이거의 세 실근 중 2개의 실근이 양수고 그 다음 1개의 실근은 음수가 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근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은 이 A라는 거 마찬가지 상수함수로 따지면 되니까 대충 상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교점이 여기서 2개가 생기는데 Y축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양수일 거 아니야?
얘만 이제 음수니까 딱 이런 그림이 괜찮은 거지. 요 조건을 만족하는 그림이지. 좀 더 올라가서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이렇게 나오면 음수만 2개, 양수 하나니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근의 종류를 물어보거나 근의 개수를 물어보거나 뭘 물어보거나 어찌됐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걸 가지고 이제 갖다 대보겠다는 얘기야. 됐어? 요게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방정식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 이 미지수를 반대로 이항해서 요 놈만 따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함수로 이제 만든 후에 이거의 그래프를 그려서 갖다 대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냐? 뭐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나오냐면 지금은 상수함수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fx는 gx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 함수가 2개가 나왔을 때 이걸 각각 그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3차고 gx가 예를 들어서 2차라고 쳐볼게. 그러면 3차 그래프 이렇게 있고 뭐 2차 그래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볼 그래프로 해서 뭐 이렇게 나왔다 쳐봐. 그러면 세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딱 이런 그림이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런 그림을 그리기가 좀 빡시지 솔직히. 얘가 둘 다 직선도 아니고 둘 다 곡선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폭이라든지 이 올라가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히 그리기가 좀 힘들잖아. 직선이면 쉬운데 곡선이 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그리는 것보다는 이 식을 gx를 이항해서 fx-gx는 0으로 만든 후에 이걸 새로운 함수라고 생각해서 이 함수랑 x축이랑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2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넘겨서 하나의 함수로 새로운 함수로 그려서 이거랑 x축이랑 비교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거. 그래서 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그냥 여기는 볼까? 17번 잠깐만 볼게. 이거는 뭐 17번 지금 얘는 얘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일단 이 상태에서 그냥 한번 볼게. 자, 이게 실근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니까 얘가 지금 조립제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되는데 일단 좌변을 y는 이라고 두고 그 다음 우변도 y라고 두면 얘는 3차 함수 x축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그려보면 3x제곱 플러스 6x 0 되는 x값 찾아야 되니까 3 까고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2는 0 만족하는 x가 0하고 뭐야? 마이너스 2 2개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마이너스 2일 때의 y값 그러니까 극대값이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 나와? f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한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8 플러스 12 마이너스 5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나오네. 그래서 0일 때는 마이너스 5 나오네. 그러면은 x축은 어디 있겠어 그러면? 얘보다 더 위에 있겠네. 그럼 실근은 몇 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1개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별거 없지 진짜. 그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극대극소 찾는 거 그것만 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19번 519번도 한번 해볼게. 4차 함수 한번 해보자. 자,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은 0.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야. 이것도 y라고 두고 얘도 y라고 둔 상태에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자 얘가 0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 4 까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뭔 차? 합차.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x값이 0하고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3개가 나오네. 그러면 이것도 대입을 하나씩 해봐. 0일 때 얼마야? 0일 때 마이너스 1 지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1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이면 이것도 마이너스 2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보면 이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함수. y축 대칭함수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거 넣었을 때 같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1일 때도 마이너스 2. 그래서 X축은 대충 이쯤에 있겠네. 그치? 여기가 이제 Y축이 이렇게 있고 얘가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됐어. 실근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일단 극값, 그치? 극대나 이제 극소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 어디가 증가고 어디가 감소인지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뭐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있으면 그것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걸 찾는 게 기본이고 여기서 추가로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그래프의 좀 특징 같은 것들이 있잖아. 그 어떤 특이한 그래프들이 있잖아. 뭐에 대한 대칭이라든지 지금처럼 이제 우함수라든가 아니면 기함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x는 a에 대한 대칭 함수라든가 아니면 어떤 a, b라는 원점이나 점 대칭 함수라든가 아니면 뭐 주기함수 같은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들의 특징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린 후에 거기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여기서 뭐 이제 절편을 찾을 수도 있고 x절편은 못 찾는구나. y절편으로 이제 좀 우리가 대충 y축의 그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하면 돼. 요게 좀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요게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한 일반적인 풀이. 어차피 2차 방정식은 당연히 안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을 정확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오진 않고 3차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3차 방정식에서 조금 이제 이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건 518번으로 한번 볼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요건데 자 이것도 방금이랑 조금 비슷하게 함수로 좀 접근을 할 거야. 그래서 요걸 둘 다 y라고 두면 일단 왼쪽은 3차 함수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좀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만족하는 x값이 뭐가 나와? 뿔마 1이 나올 거야. 맞지? 뿔마 1이 나올 텐데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그래프를 적당히 그려보면 3차 함수 어찌됐건 극대극소가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값이 뭔가 있을 거고 1일 때 y값이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x축이 한 이쯤에 이렇게 있으면 되거든. 맞지? 그러면 교점 3개 나오니까. 그럼 이 상황, 이 그림에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면 극대하고 극소의 부호가 어때? 다르겠지 당연히. 얘하고 얘 사이에 x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일 거 아니야. 이게 최고차항이 음수여도 마찬가지지. 이런 그래프여도 극대와 극소 사이에 x축이 있다면 당연히 이 둘의 부호는 어때? 다르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을 때 극대하고 극소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우리는 이놈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물론 3차 함수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3차 함수에서만. 왜냐면은 4차 함수부터는 극대, 극소가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극대 하나, 극소 2개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3차 함수일 때 이렇게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확인할 수는 있다는 얘기야. 됐지? 아무래도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 그래프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 해결이 되면 그게 훨씬 낫잖아. 그러니까 요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x축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으로 나왔어. 그럼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2개지, 그치? 2개야. 맞지? 2개야, 이 새끼야. 그럼 요건 2개. 요 경우는 이제 극대값이 얼마라는 거야, 확실히? 0이란 얘기지. 극소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음수인 건 아는데 얼마인지 모르잖아. 근데 극대가 확실히 0인 건 알 수 있지. 요런 경우 이제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x축이 이번에는 극소에서 접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는 극소가 얼마야, 확실히? 확실히 0이지. 마찬가지 극대는 양수긴 하지만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극소는 확실히 0이잖아. 그래서 이 특징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면? 0이 나오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2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됐어?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이쪽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아니면은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도 몇 개야? 이것도 이제 교점은 딱 하나밖에 없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핑크색 상황에서는 요 x축이 위에 있다고 했을 때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 같겠지. 둘 다 음수잖아. 그지? 그 x축이 밑에 있을 때는 둘 다 양수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부호가 어때? 둘 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지. 그지? 그래서 그걸 또 이용해서 극대와 극소를 곱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고 생각해?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이게 이제 3차 방정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판별식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2차 방정식에선 판별식이 있잖아. 근데 얘는 이제 판별식 같은 건 없고 그냥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요 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됐어? 그럼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걸 확인할 때 앞에서 아까 내가 풀었던 그 첫 번째 방법을 굳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안 그리고 그냥 식으로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뿔마일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 한번 넣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나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다가 에? 진짜? 그러네! 4 나오네! 4 나와. 자꾸 눈 감아 뒤질라고. 그 다음에 1, 얼마야? 1,0이네. 맞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 했는데 뭐 나와? 0 나왔어. 그럼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거야? 2개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굳이 안 그리고. 이해했어 말이지? 그래서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요 방법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돼. 요 방법도.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내가 썼던 그 방법 있잖아. 갖다 대는 거. 상수함수 갖다 대는 거는 좀 일반적인 방법이고 3차든 4차든 5차든 다 쓸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요 방법은 딱 3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프 안 그리고. 됐지? 에이. 뭐 별로 어렵지 않지? 간단하게 대표 문제 몇 개 좀 풀어볼게. 30번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왔다. 이게 지금 4차 방정식인데 미지수가 아예 오른쪽으로 넘어가 있지, 그지?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왼쪽에 있는 좌변의 함수를 내가 그냥 fx라고 둘게. y라고 넣어도 되고 fx라고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자, 4차 함수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그리고 우변은 y는 k 상수 함수겠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개수니까 교점 몇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교점이 몇 개?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4개 나오는 그 범위를 찾으면 되는데 그럼 이걸 그리려면 일단 얘를 미분을 또 해야지. 미분하면 뭐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x 0 되는 거 한번 찾아보자. 2로 까고 x로 묶어주면 x 제곱에 뭐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이 나오나? 인수분해 되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로 어떻게 돼 그러면? x값이 얼마? 0하고 그렇지 2하고 4가 나오겠지. 그래서 다 대입을 한번 해보자. F0은 얼마? 0이네. F2는 얼마? 8 마이너스 32 플러스 32 해서 8 나오네. 4는 얼마? 4는 2의 8제곱 128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니까 2의 8제곱 256 그지? 플러스 4에 대입하면 2의 4제곱에 7제곱 128 얼마? 0 나오네요. 맞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4차 함수인데 0이랑 4 넣었을 때 0 되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0이고 그 다음 여기가 4고 여기가 2 그래서 y축은 이렇게 있겠지. 여기 2일 때는 얼마요? 8이요. 대충 이렇게. 그치? 그럼 y는 k가 이제 x축과 평행한 직선이니까 상수함수니까 4개의 교점에서 만나려면 대충 한 요 정도면 되겠지. 맞지? 요런 그림이면 되겠네. 그러면은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4점에서 만나려면 8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0보다는 크면 되겠지.
뭐 이게 끝이야. 별거 없지. 그 다음 34번 이것도 한번 보자. 자, x에 대한 방정식 3차 방정식인데 저기 k가 이번엔 좌변에 있잖아. 저에 넘겨버리면 돼. 저 k가 있으면 우리가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기 좀 힘드니까 넘겨서 따로 보는 거지. 그냥 y는 k로 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을 이제 fx라고. 자, 이번에는 근의 종류지.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두 개의 음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일단 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니까 f'x는 3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9 0 되는 거 찾아볼게. 뭐 있어? 인수분해 되나 근데 이게? 되네. 31 플러스 마이너스 x는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1이겠네.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은 대입해보자. f 마이너스 3 얼마?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7 해서 얼마야? 27이지. 사라지고. F1은 얼마? 1 더하기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3일 때 27이고 1일 때가 5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자, 이거는 또 이제 y 절편도 좀 찾아봐야지. x에다 0 대입해서. 근데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원점 지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가 1일 때 요만큼이 마이너스 5란 얘기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위에가 27이란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얻어야 되니까 k가 어디쯤에 있으면 되겠어? 0보다 좀 크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양수인 근 하나, 음수인 근 두 개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y는 k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범위는 0보다 크고 그치 27보다 작으면 되겠지. 별거 없지? 그 다음에 38번. 자, 이것도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한대. 똑같이 이것도 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라고 해놓고 좌변을 이제 fx 3차 함수로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변은 이제 마이너스 k라고 해서 그 상수 함수로 똑같이 해볼게. 그럼 이것도 미분하면 어떻게 돼? 3x 제곱 마이너스 12는 0으로 해서 3 까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잖아. 만족하는 x값은 뿔마 2겠지. 얼마야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4니까 얼마? 16이지. 그리고 f2는 8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16이 나오겠네. fx 기함수네. 맞지? 원점 대칭 함수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텐데 대충 원점 이렇게 지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가 2 그리고 y축은 이렇게 있겠네. 여기가 이제 1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6. 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세 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k가 이 정도에 있으면 되겠네. 교점 3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6보다는 크고 k 16보다는 작으니까 k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이 나오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k의 범위고 정수 k니까 여기 뺀 다음에 하나 더 빼면 31개인가 나오겠네. 됐어? 요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래프 그려서 갖다 대보는 그런 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 이거는 얘가 지금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3차 방정식 아까 내가 했던 그 극대극소 있지? 그걸 좀 이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는 0 굳이 안 넘긴 상태에서 이걸 통째로 그냥 fx라고 두는 거지. 그리고 나서 얘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하는 것까지는 똑같이 하겠지.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래서 0 되는 걸 찾아보면 쟤랑 똑같이 뿔마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F2는 얼마가 되는 거야? F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되겠지. K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F-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16 플러스 K가 될 거고. 맞지? 그럼 이제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가 될 텐데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둘이 곱했을 때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지. 그치? 그래야 이제 극대극소 사이에 있어야 부호가 다르니까. 맞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라고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한 풀이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41.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함수가 두 개가 되겠지. 두 개. 3차 함수하고 직선 1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자, 이것도 이제 3차 함수에다가 1차 함수가 세 점에서 만난다는 건 이런 그림을 원하는 건데, 이거를 그리기가 그렇게 막 쉬운 건 아니잖아. 맞지? 요거는. 왜냐면 이제 또 얘가 그 접하는 경우도 생각을 하려면 또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생각할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연립을 한 다음에 다 넘겨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플러스 K 이렇게 연립한 다음에 얘만 넘기면 되겠네. 요건 미지수 그냥 냅둬서 그냥 상수함수는 어렵지 않잖아. 이거는 그냥 그 x축 평행하니까 갖다 대기만 하면 돼서. 그래서 얘만 넘겨서 3분의 1x 세제곱에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x가 k라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이 좌변을 내가 이제 fx라고 두면, 그럼 요거를 그래프를 좀 그려서, 근데 이거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다. 그치? 이것도 이제 K까지 넘기면 뭐야? 3차 방정식이니까. 뭘 쓰면 돼? 방금 전에 했던, 그치? 극대극소의 그 판별, 그걸로 판별하는 그 식을 사용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면 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3. 0 되는 거 찾아보면 1, 3 플러스라서 x 얼마?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네. 그럼 그냥 그래프 안 그리고 f-3을 계산하면 얼마인데?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k니까 그냥 마이너스 k 나오네. 맞지? 그리고 f 마이너스 1은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분의 4인가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 둘이 그냥 곱했을 때 0보다 어떠면 된다고? 0보다 작으면 이제 세실근이 나오니까. 그지? 요렇게 요거 만족하는 k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 마이너스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 k의 k 플러스 3분의 4가 0보다 작다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로 나오겠지, 범위가. 됐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방정식은 요 정도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가끔 어렵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좀 있냐면, 지금은 다 이제 상수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수함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가끔 이제 1차 함수나, 그러니까 1차식의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x세제곱 플러스 뭐 4x 제곱에 마이너스 kx 플러스 5는 0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x 쪽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요거는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이 상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넘겨서 정확히 좌변에 있는 식은 정확히 이제 구할 수 있게 세팅을 좀 해놓고, 얘 요 fx라 두고, 얘는 그냥 원점 지나는 1차 함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정확히 그린 다음에 원점 지나는 1차 함수랑 이제 갖다 이렇게 대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k가 기울기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는 요 기울기에 따라서 원점이 고정이고 기울기에 따라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냐 뭐 이런 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주면 되겠지. 조금 더 어렵긴 하지, 얘가. 그래서 방정식은 요 정도 내용만 알고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식인데, 자, 두 번째가 이제 부동식. 자, 부동식도 얘랑 똑같아. 너 사실 얘도 이제 그래프 그려서 이제 갖다 대보면서 이제 확인을 좀 하는 건데, 근데 이 부동식 같은 경우는 범위가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뭐 크거나 같다, 이게 성립하게 하는 무슨 뭐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것도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에 플러스
9라고 해볼까? 9x 마이너스 k가 0 이상이래. 4제곱으로 가자. 무시무시한데 그러면 4제곱은? 4제곱은 무시무시한데 무시무시한데. 참, 세제곱은 근데 세제곱은 안 되잖아. 모든 실수가. 그러면 4제곱으로 가자 그냥. x 4제곱 플러스 이건 생각하기 더 빡신데.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4x라고 하자. 4x 플러스 마이너스 k 0 이상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대충 이렇게 있다 해보자.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k를 반대로 이항을 하고 이렇게 이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좀 놔볼게. 그럼 이제 이것도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니까 f'x를 구해보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는 0으로 해서 4까지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4구나. 4 까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그럼 x 값은 얼마야? 뭐만 나와? 1만 나오지. 여기 식은 하나 나오고 혹은 2개 나오니까. 그래서 1만 나오겠지. 그러면 이 f'x가 이제 1 하나만 나왔다라는 거는 f'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대충 3차 함수인데 교점 하나니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fx는? 극소만 하나 있는 거지. 1에서. 맞지? 극소만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극소만 하나 있게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fx가. 그러면 x가 1일 때가 극소니까 f1을 계산해보면 얼마야?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인가 나오네. 그지?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y는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k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 어디? 이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같아도 상관은 없지. 등호가 들어갔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y는 k가 여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어때야 돼? 더 얘가 내려가야지. 그치? 그래야 이 fx가 k보다 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똑같아. 아까 했던 방정식 내용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프 그려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k를 갖다 대보는 거지. 됐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fx를 구한 다음에 fx 놓고 나서 fx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주어진 범위에 지금은 모든 실수니까 모든 실수에서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이제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k값의 범위를 찾는 거지. 됐어? 지금은 이제 이 fx의 최소값이 극소값이라서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거는 예시로 이렇게 한번 나올게. x세제곱 마이너스 뭐가 있을까? 3x 제곱에 그 다음에 이거 생각이 빡시네. 마이너스 8? 아니야! 24x 마이너스 k. 그렇지. 너 고민하냐? k인데, 그렇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있다 해볼게. 자 그리고 이제 주어진 범위는 1,9라고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자 1,9의 닫힌 구간에서
이 닫힌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구간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되게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이 K를 이항을 한 다음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가 K 이상이라고 하고 이 좌변에 있는 식을 fx라고 두는 거지. 이렇게 해서 f'x를 또 구해서 그래프를 적당히 찾아봐야 되는데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쨌건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거 한번 찾아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4하고 2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x값은 마이너스 2 또는 4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3차 함수에다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4잖아. 맞아? 그러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1,9라는 범위는 1이 한 이쯤 어딘가 있겠지. 1. 그리고 9는 저 뒤쪽에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딱 이만큼의 범위까지 요만큼의 범위까지 딱 이 색칠한 그래프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당연히 K는 어디 있어야 돼?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응, 최소값. 4일 때의 극소값이지, 그지? 여기까지만 가능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하고 여기보다 좀 더 내려와도 가능하고. 맞지? 그래서 4일 때의 그 극소값이 얼만데? 계산해보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넣으면, 나 이렇게 숫자가 다 더럽냐. 64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96이네. 쉣! 얼마야, 이거? 얘가 마이너스 32냐? 그러면 마이너스 80이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80. 맞겠지? 그럼 K가 마이너스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항상 얘가 이 fx가 K보다 크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은 거고 얘는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뭘 찾은 거야? 최소값을 찾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얘보다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제 K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지. 별거 없지? 그래서 주어진 구간이 좀 짧으면 요 구간에서 최소값 찾으면 되고 모든 실수면 모든 실수에서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고. 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여기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거꾸로 최대값을 찾으면 되겠지. 맞지? 거꾸로. 이때는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우리 음수가 되면서 이제 뭐 뒤집어지거나 그래프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 한 것도 이제 뭐 상수함수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했는데 여기서 또 추가로 이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얘도 어렵잖아. gx를 그냥 넘겨서 하나의 함수를 보는 거지. 이것도 함수 두 개를 그리긴 힘드니까 하나의 함수를 그려서 이것도 지금 1번이나 2번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요것도 몇 개만 좀 풀어보자. 45번 한번 볼게. 45.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대.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미지수가 어디에 있냐 이건? 상수 쪽에 있는 게 아니네. x에 있네. 맞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 넘겨서 해도 되고 이걸 넘겨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빡시긴 해. 아무래도 x축과 평행하게 그렸을 때가 제일 좋은데 근데 이건 아무래도 1차 함수긴 하지만 원점 지나는 1차 함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힘들긴 해. 그래서 지금은 그냥 포함시켜볼게. 이 상태로 그냥 해볼게. 넘겨서 해도 되거든? 근데 넘겨서 하면 더 빡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냥 포함시킨 상태로 한번 해볼게. 자, fx라고 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극값을 찾아야 되니까 미분을 좀 때려보면 4x 세제곱 플러스 4a의 세제곱은 0 되는 x값 찾아보면 x는 뭐 나와? 마이너스 a만 나오지. 그렇지. 하나만 나오네. 그럼 f 마이너스 a가 결국 최소값이 되겠지. 극소값일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요거 마이너스 a 대입하면 a 4제곱 마이너스 4 a 4제곱 플러스 12거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a 4제곱 플러스 12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됐어?
이것도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4차 함수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가 극소값 x는 마이너스 a란 얘기야. 그럼 얘가 이제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번엔 커야 되니까 등호 안 들어갔네. 그럼 여기서도 등호를 빼줘야지. 0보다 크다 이렇게. 요걸 만족하는 걸 풀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마이너스 3 까면 어떻게 돼? a 4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나오지. 합차, 그치? 합차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하고 a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이놈은 이미 0보다 어때? 이미 크잖아, 무조건. 그럼 얘가 0보다 어떠면 돼? 작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만 가지고 풀어보면 돼. 요 놈만 가지고. 그럼 요 놈은 a제곱 마이너스 2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a 플러스 루트 2하고 a 마이너스 루트 2로 가능하니까 요거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가 나오겠지. 됐어? 그러면은 요 사이에 정수 몇 개 있어? 3개 있지, 3개.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개 쉽지? 48. x의 범위가 0이랑 2 사이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최소값을 구하래. 이번에는 이제 0하고 2라는 이제 범위가 주어졌지. 열린 구간으로 주어졌고, k가 또 이번엔 상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 이항해보자. 마이너스 k로 이항해서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좌변을 fx라고 두면 f'x는 뭐야? 마이너스 6x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가 0에서 x 얼마? 0 또는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0에서 극대가 나오고 2에서 극소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범위가 딱 0이랑 2 사이 아니야? 요만큼? 요만큼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 색칠한 부분이 마이너스 2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k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으면 돼? 어디 쪽에 있으면 돼? 극소 쪽에 있으면 되지. 그치? 그쪽 극소 한 이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괜찮지. 그치? 그러면 다 이제 0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k면 무조건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k가 2일 때 그 y 값이랑 똑같아도 어때? 이것도 괜찮지. 왜냐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 어차피 2일 때는 신경 안 쓸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랑 같아도 상관은 없단 말이야. 딱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2일 때 y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얼마야 2일 때 y 값은? 그러니까 f2가 얼마야? 8 빼기 12니까 얼마? 마이너스 4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으면 만족하겠지. 그래서 k의 최소값은 얼마? 4가 되겠지. 졸라 쉽지? 51. 자, 요 놈도 똑같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대. 그럼 이제 좌변을 fx라고 바로 둘게.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 우변은 y는 k라고 했을 때 미분을 좀 때려보면 6x 제곱에 그 다음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는 0 해서 6으로 까면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2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x값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1이겠지. 자, 그러면은 대입을 한번 해볼까? f-2가 얼마? f- 필요 없겠다. 이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가 나오고 1에서 극소가 나오는데 0은 한 이쯤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0보다 클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저 식을 만족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 k가 여기까지는 올 수 있겠지. 그치? y는 k가 여기까지는 올 수 있고 좀 더 내려와도 성립을 하니까 얘 이하라고 하면 되겠네, k가. 그치? 그래서 우리는 f1만 찾으면 되겠지. f1은 얼마?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7 이하라고 해주면 답이 되겠지. 됐어? 개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속도와 가속도인데, 속도와 가속도.
네. 일단은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직선 상에 이제 어떤 P라는 점이 하나 있어. 근데 이 P라는 점이 요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할 거야. 움직일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위치도 변할 거고, 그지? 얘가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거나, 뭐 천천히 움직이거나, 뭐 아니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원점에서 많이 출발을 하긴 하거든. 근데 항상은 아니야. 항상 원점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조금 포인트로 좀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오늘은 이제 제가 지금은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한번 해볼게. 어떤 P가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P의 위치에 대한 식이 T에 대해서 나오거든. T에 관한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시각 T라고 하는데, 뭐 T가 1일 때, 뭐 1초일 때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2초일 때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통 X는 FT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XT라고 표현도 많이 하거든. XT? T에 관한 식으로 해서.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FT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라고 한번 해볼게. 요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씩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T가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0초일 때 대입해보면 얼마야? 0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0초라는 건 시작이란 얘기잖아, 시작. 맞지? 처음 시작. 이때 이제 X는 0이니까 처음 원점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야.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T 값이 1이면 어떻게 돼, X는? 1 나오지, 1. 그지? 그러니까 1초 후에 어디로 간 거야? 얘가 1로 간 거지, 1로. 1초 후에 여기 1의 위치에 딱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 T가 이제 2면 어떻게 돼? X가 0 나오네.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빠꾸한 거지. 빠꾸해서 0으로 간 거지. 맞아? 2초일 때. 그리고 T가 3이면 어때?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오래 걸려? T가 3이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3초일 때는 이 마이너스 3 쪽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 더 써볼게. T가 4면 어때? 4면 마이너스 8인가? 그치? 마이너스 8인가 나오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됐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치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각에 따른 위치에 관한 식. 그래서 우리가 위치라는 거를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면 이걸 가지고 T에 관한 함수니까 T축이라고 해놓고 이제 이쪽은 Y축 대신에 이제 XT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이제 그 함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2차 함수잖아. 그래프 자체가.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0하고 2에서 T축하고 만나고, 그리고 1일 때가 얼마라고? 위치가? 1일 때 위치가 얘가 얼마였지? 1이었나? 1. 그렇지. 이렇게. 대충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지. 됐어? 그래서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래서 3 대입하면 T가 3일 때가 아까 마이너스 3이었지. 혹시 더 내려가야 되네? 이렇게. 마이너스 3. 대충 이렇게. 됐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지? 그치? 그래서 위치 그래프는 T축과의 교점이 이제 원점의 위치에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의 왼쪽 부분은 있어 없어? 없어. Y축 왼쪽 부분 왜 없어? 시각이니까, 그지? 마이너스 1초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만 생각해주면 돼. 이게 위치에 대한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그치? 충분히 찾을 수 있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뭘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속도라는 걸 좀 볼 건데, 이 속도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위치의 변화율을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해. 위치의 변화율. 요거를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그냥 예시를 좀 한번 볼게. 만약에, 아니, 잠깐만. 요거부터 좀 볼까? 예를 들어서 서한이가 있어. 서한이가 있고 윤섭이가 있어. 얘네가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아이고. 달리기 시합을 한대. 이렇게. 신났어. 이렇게. 그래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달리기 시합을 할 거야. 그래서 준비 시작해갖고
출발을 했어. 출발을 해서 이제 시간을 쟀는데 한 1초 정도, 1초는 너무 그런가? 한 3초라고 해보자. 한 3초가 됐을 때 서한이는 한 이쯤에 왔대. 그러니까 한 거리로 따지면 한 10m 정도 왔대.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뭐지? 3초에 10m면 진짜 얘는 그냥 그래. 누워서 그러니까 굴러간 거지. 굴러갔어. 그리고 윤섭이는 3초 정도에 100m 쪽에 왔대. 3초에 100m. 개빠르지. 아무튼 이렇게 왔대. 그러면 당연히 서한이랑 윤섭이의 속도는 어때? 같아, 달라? 다르지. 누가 더 빨라? 윤섭이가. 서한이, 윤섭이가 훨씬 빠르겠지. 3초에 100m까지 왔으니까. 맞아? 이렇게 훨씬 빠른데, 그럼 이제 이때 얘네들의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 속도가 아까 얘기한 게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이랑 변화율은 다른 거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 같은 경우는 서한이의 3초 후의 위치의 변화량은 10m지. 0m부터 10m까지. 그지? 그러니까 10-0이잖아, 그냥. 근데 윤섭이의 3초 후의 변화량은 얼마야? 위치의 변화량은? 100-0이니까 100m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변화량이고, 그 다음 변화율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거든. 시간에 따른.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 0초부터 3초까지 서한이는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3-0분의 10-0인 거지. 10m-0m.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란 얘기야, 이게. 그래서 3분의 10이 서한이의 속도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지금 초로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3분의 10m/s가 되는 거지. 1초에 3분의 10m, 3m 정도 간다고. 이해하냐? 그 다음에 그럼 윤섭이는 어때? 마찬가지. 3-0분의 뭐야? 100-0이니까 대략 속도는 3분의 100m/s. 그러니까 1초에 33m를 가는 거야. 개빠른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됐어?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한 게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게 이제 속도가 되는 건데, 근데 봐봐. 요 시간은 지금 위치 그래프에서 봤을 때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지금 t축이잖아, x축. 맞지? 그러니까 x 증가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럼 이제 요 위에 있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y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한 걸 뭐라 그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지, 그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잖아. 이해하냐?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위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다시, 그러니까 위치 그래프에서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 두 점 사이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됐어? 그럼 만약에 예시로 내가 여기 1,1이라는 좌표가 있지. 1초일 때 1의 위치에 왔다라는 의미잖아. 그리고 3,-3이라는 좌표가 있잖아. 3초일 때 -3의 위치에 왔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와? 3-1분의 -3 -1이니까 -2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이 두 점 사이의 속도는 -2가 되겠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냥 속도가 아니라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 평균 속도 이렇게.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속도는 -2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 -2라는 것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요 2라는 게 이제 속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방향. 오른쪽으로 간 거랑 왼쪽으로 간 게 두 개가 있잖아, 수직선. 맞아? 오른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오른쪽이 플러스고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2의 속도의 크기만큼 움직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속도에서 부호는 방향으로 이제 판단을 해주면 되고 요 2라는 거는 그냥 속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 당연히 속도가 클수록 더 빠른 게 되겠지. 됐어?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이제 여기서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평균 속도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후에 배운 게 뭐였어? 평균 변화율 다음에 배운 게 뭐야? 그치, 순간 변화율이었잖아.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의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잖아. 맞지?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이 한 점에서의 그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거를 구한다고 하면 이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결국 x'2라고 해서 미분계수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는 순간 속도가 되겠지. 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속도라고 얘기하면 이 순간 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했어? 여기서 평균 속도는 말 그대로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고, 요 그냥 속도라고 나오면 얘는 이제 이 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지. 결국 위치를 미분한 게 뭐란 얘기야? 속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치를 미분한 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맞아? 그럼 이제 이 함수 자체를, 위치 함수 자체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면서 이게 위치의 도함수잖아. 이게 이제 속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라고 배우는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이 속도라는 게 저 위치를 미분한 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치 미분하면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 자, 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얘도 이제 t축, x축 대신에 t축이 될 거고, 그 다음 y축 대신에 이제 보통 우리가 속도는 vt라고 하거든. v로 많이 쓴다. 그래서 vt라고 하면 대충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지. 지금 그래프는. 마찬가지 이 0 왼쪽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음수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속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속도 그래프에서 조금 이제 살펴볼 거는, 자, 이 부분은 양수값이고 이 부분은 음수값이잖아. 맞아? 근데 속도에서 이 부호는 뭘 의미한다고 했지? 방향을 의미한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0초부터 1초까지, 처음 출발해서 1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야. 지금 이제 보면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1까지는 오른쪽으로 갔잖아. 그리고 다시 1 이후에는 어디로 간 거야? 음의 방향, 왼쪽으로 이동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계속 쭉 왼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1초일 때가 V1은 값이 0이잖아, 지금. 맞아? 그럼 속도에서 이 0이라는 건 무슨 의미야? 잠깐 뭐 했다는 거야? 멈췄다라는 얘기지, 그치? 멈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여기 0에서 출발해서 1에 도착해서 잠깐 멈춘 다음에 다시 반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을 뭐 한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 거지. 그치? 그래서 1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이해하지?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는 얘기잖아. 속도가 0이라는 건 멈췄다는 얘기야. 무조건. 근데 이게 속도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안 되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 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여기가 A고 B, C, D라고 해보자. 여기 T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나왔대. 그러면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 그래프라고 했을 때, VT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했잖아. 그지? 그리고 잠깐 멈췄고, 그럼 얘는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맞지, A에서. B도 마찬가지 맞겠지.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C도 어때? C도 마찬가지 음의 방향에서 양의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 게 맞는데, D는 어때? D는 아니지. 플러스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뭐 한 거야? 잠깐 그러니까 잠깐 다시 그대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가다가 잠깐 힘들어서 멈췄다가 좀 쉬다가 다시 그대로 간 거 아니야? 방향 안 바꾸고.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VT가 0이라고 해서, VT가 0이 나오는 T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는 거야? 무슨 변화? 부호 변화를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부호 변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증가감소 말고 극대극소를 찾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지.
극대극소도 원래 이렇게 찾잖아. 보통 우리가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얘가 0 되는 걸로 일단 찾긴 하는데 정확하게는 0 되는 거 플러스 뭘 찾아야 돼? 부호변화까지 찾아야지. 부호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극대를 판단하는 그 정의가 F'A가 0 되면서 A의 좌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라고 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 사실 이게 더 중요하지. 요게 0이 아니더라도 이게 바뀌면 극대란 말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원래 극대극소 찾는 게 원래 이런 방법을 이용해 찾잖아. 근데 우리가 다함수만 좀 다루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걸로 그냥 편하게 찾는데 근데 나중에 너네가 미적분 갔을 때는 이렇게만 찾으면 좀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나중에 미적분 가면 이거를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바뀌어야 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됐어? 그래서 여기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개념은 이 극대극소를 찾는 개념하고 이제 완벽하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0 되는 것만 찾는 게 아니라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라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 속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위치의 도함수 그래프다 보니까 증가 감소인 부분이 운동 방향을 나타내고 그리고 0 되는 부분에서 잠깐 멈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 속도의 크기라는 게 또 있는데 자,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속력이라고 얘기하거든. 아까 잠깐 얘기했지. 요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숫자, 이 숫자가 이제 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맞지?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그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그냥 절대값만 씌워주면 돼. 양수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은 뭐라는 거야? 아니, 여기서의 속력은 뭐라는 거야? 2란 얘기지. 됐어? 이런 식으로. 크기만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부호는 빼고. 됐지?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해놔. 요것도 물어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 가속도라는 개념은 속도의 뭐야? 속도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각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 오케이? 그럼 한마디로 속도의 뭐란 얘기야? 속도의 도함수란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나온다고. 됐어?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이거의 그러니까 이거의 도함수가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의 도함수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 함수에서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됐어? 별거 없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얘도 보면은 아니 뭐 보면은이 아니구나. 아무튼 그냥 가속도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돼.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만 잘 기억해주면 돼.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래서 어떤 개념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런 것만 좀 잘 파악을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극대극소 찾는 방법이 여기서는 이제 운동 방향을 찾는 방법,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찾는 방법이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그 개념들을 좀 잘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이 가속도에서도 마찬가지 가속도의 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건 뭐 용어가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건 절대값 씌우면 돼. 이것도 가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가속도의 크기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요 정도까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이제 도형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문제들도 나오냐면 뭐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에 대한 변화율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냥 단순해. 그냥 미분하고 대입하면 끝이거든. 그래서 예시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 자, 어떤 정사각형이라는 게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이제 초당 1초에 2씩 커진대.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초에 2씩 커지는 어떤 정사각형이 있대. 이때 3초 후에 그러니까 3초 후에 이 정사각형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봐봐. 일단 식은 한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은 뭐라고 쓸 수 있어? 1초에 2씩 증가하니까 내가 시각을 t라고 치면 2t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1초에 2씩 증가하잖아.
그럼 1에 2고 2에 4고 3에 6이니까. 맞지? 그럼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넓이는 4t 제곱이겠지, 그지? 이게 넓이야, 그지? 어렵지 않잖아, 그지? 시각에 따른 넓이잖아, 이게.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 이걸 뭐 하라는 얘기야? 이걸 미분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면 얼마야? 미분하게 되면 이 넓이를 미분 때리면 8t라고 나올 거 아니야? 근데 t가 몇 초?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여기다 뭐 대입하라고? 3 대입하라고. 됐어? 별거 없지? 그럼 얼마야? 24야. 그래서 3초 후에 넓이의 변화율은 24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별거 없지? 그래서 요거는 패턴이 보통 그냥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식을 만들어주고 그거 미분하고 그 t를 대입해주면 돼. 진짜 별거 없어. 자, 이걸로 몇 개만 좀 풀어보자. 8번 잠깐만 54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나왔어. 위치 그래프지. 일단 천천히 읽어보면 어디를 출발했다고? 원점을 출발했다고. 이거 잘 봐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따라서 좀 이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좀 있다고. 물론 여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적분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처음 시작 스타트가 어딘지를 잘 봐야 돼.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원점 출발에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그래프가 3차 함수로 나와 있어요. 이때 P가 출발한 후에 다시 뭐 하는 거?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원점을 출발을 했는데 갔다가 다시 뭔 일이 있어갖고 왔다가 뭐 다시 갔나 어쨌나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다시 한 번은 왔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위치가 얼마일 때를 찾는 거야? 위치가 0을 한 번 더 찍을 때 그때를 찾는 거지. 얘가 0일 때. 이게 위치니까. 그치? 그럼 얘 t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얘가 무슨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t 마이너스 1 제곱이지. 그래서 만족하는 t 값은 뭐 나와? 그치? 0 또는 1. 이건 당연히 처음 출발이니까 뭐 의미 없고 1인 거지. 1 초 후에 다시 원점을 찍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때 그 t가 1일 때 뭘 찾으라는 얘기야? 가속도를 찾으라고. 그치? 그 순간의 가속도. 그럼 뭐야? 뭐 하면 돼? 미분 몇 번 하면 돼? 2번 하면 되지. 3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게 속도 그래프. 맞지?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미분하면 이게 가속도 그래프가 되겠지. 여기다가 뭐 넣으라고? 1 넣으라고. 얼마야 그래서? 2가 되겠지. 간단하지? 그 다음 58번.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저렇게 나왔대.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P의 위치를 구하래. 마찬가지. 운동 방향 바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극대극소 찾듯이 하면 되지, 그지?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0되는 그 T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속도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맞지? 속도가 0되는 걸 찾는 거라서 속도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얘를 뭐 해야 돼? 주어진 위치식을 미분을 좀 해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얘가 0되는 t 값을 먼저 찾아봐야 돼.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이니까 어때? 1, 4 마마니까 t 값 얼마? 1 또는 4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게 이제 속도 그래프인데 대충 그려보면 속도가 t축하고 1하고 4에서 만난대. 그럼 어때? 부호 변화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꾼 시점이고 여기가 뭐야? 이게 두 번째겠지, 그지? 그러니까 t가 4일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때 뭘 찾으라는 거야? 위치를 찾으래,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디다 대입하라는 얘기야? v에 대입하는 거야? x에 대입하는 거야? x에 대입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x4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 자체가 뭘 구하는 과정이야? 소를 구하는 과정이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 구해서 요거를 다시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하는 게 극소 구하는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극소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x4는 얼마야? 64 마이너스 15 곱하기 8 더하기 48. 맞냐? 얘가 마이너스 120에다가 플러스 얘가 112니까 얼마?
뭐 위치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간단하지? 그 다음에 62. 자, 요것도 되게 잘 나와. 이거는 너네 이번 기말고사 때 일단 한 문제는 최소한 문제는 나온다. 요거 그래프 해석하는 걸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3차 함수 나와 있지.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때 옳은 걸 다 고르래. 기억부터 볼게. A와 C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래. 어때? 맞는 말이지. A일 때 이게 속도 그래프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0부터 B까지는 양수잖아.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는 뭐야? 음수니까 음의 방향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A일 때랑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인 게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 B일 때 바꿨대. 맞잖아. 속도 0이면서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꾼 게 맞지, 운동 방향을. 그 다음에 디귿은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2번이래.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 되는 거? 0 되는 거, 그치? 그게 이제 두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2번이잖아.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게. 그래서 맞는 말이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겠지. 그 다음 65. 자,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저런 관계가 성립한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바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 그지? 조금 이제 제동거리라는 게 있지. 좀 더 가겠지, 그지? 좀 가다가 이제 멈추는데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정지했다라고 하니까 뭘 찾으면 돼? 속도가 0인 걸 찾으면 되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게 이제 위치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x 프라임 t를 구해주면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속도를 찾아보면 7.2-0.72 t 얘가 0 되는 t 값을 찾으면 돼. 얼마야 t는? 10이겠지. 그러니까 10초 후에 멈췄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부터 10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근데 얘는 방향이 어디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방향은 플러스밖에 없지. 왜냐면은 얘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으니까 멈추는 거 아니야. 멈추는 중이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가겠지. 가다가 거꾸로 후진할 수는 없잖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10만 뭐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지.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다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이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조금 생각해봐야 되거든. 이동거리가 이제 자, 여기서 0부터 10까지 왔어. 예를 들어서 어떤 P라는 점이. 근데 여기서 일직선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이러면 이동거리가 10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지? 왔다 갔다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근데 얘는 지금 방향이 저 한쪽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0을 대입하면 그게 이동거리가 되겠지. 그지? 얼마야 대입하면? X10은 72-36으로 해서 36m가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67. 자,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리는 로켓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저렇게 이제 성립한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h가 높이인데 이게 이제 위치가 되겠지. 그치? 위치라고 할 수 있고 이때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 로켓이 이제 올라갔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고 그 다음 뭐 하겠어? 그치. 맞아. 방향을 바꾸는 건데 내려오는 거지 이제. 맞아? 내려오는 거야. 그럼 그 순간의 속도는 얼마야? 0이겠지. 그치.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멈추고 내려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지? 그래서 이때가 이제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저게 지금 위치라고 생각하는 애니까 h 프라임 t 요건 얼마야? 2분하면 20 마이너스 10이네. 10t. 얘가 0 되는 t 값은 얼마? 2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로켓을 쏘아 올리고 2초 후에 정점 찍고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우리가 지금 높이니까 2일 때를 대입하면 되겠지. 2 대입하면 얼마야? H는 30 플러스 40 마이너스 얼마? 20이니까 몇 미터? 50m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70번. 요 문제도 아마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거야.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이거 자체가. 자, 그림같이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가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붙어갖고 여기서 시작하면서 출발한 거야 이렇게.
재현이라 하지 않았어? 여자 아니야? 네. 재현이? 재현이가 여자인 경우가 있나? 아무튼 그치. 아무튼 출발했어. 그래서 초당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갔대.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조금 말이 좀 다르게. 그러니까 그림자 끝의 변화율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그림자 나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림자 끝에 뭐 어쩌고 하는 게 있거든. 그거랑 좀 풀이가 달라.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보긴 해야 돼. 지금은 이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인데 그림자의 길이라는 건 당연히 재현이 발끝에서부터 여기 끝까지지. 딱 요만큼이 이제 그림자 길이잖아. 맞지? 이거의 변화율을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요걸 내가 x라고 잠깐 두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가로등까지 요만큼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시각을 t라고 한번 해볼게. 시각을 t. t초라고 하면 재현이가 초당 몇 미터 움직여? 2로 움직여. 그럼 뭐라고 쓰면 돼? 2t라고 쓰면 되겠지. 됐어? 요건 2t라고 쓰면 돼. 요 길이는 x가 될 거고. 그리고 요 길이를 합쳐서 우리가 y라고 좀 해볼게. 그럼 일단 y는 뭐라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2t라고 쓸 수 있지.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면 이 친구가 이제 거북목이 아니라서 직각삼각형이 될 수 있거든. 거북목이면 안 되지. 이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이걸 닮음을 좀 이용할 수 있지. 맞아? 그럼 x 대 y는 1.6 대 얼마? 2.4가 성립하겠지. 그래서 x 대 y는 1.6 대 2.4 이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 얼마야? 계산하면 2 대 3인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풀어주면 3y, 2y는 얼마? 2y는 3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야. 변화율, 마찬가지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x를 뭐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치? t에 관한 식으로. 근데 y가 뭐라 했어? x 플러스 2t래. x 플러스 2t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3 괜히 곱했네. 그럼 이제 2만 분배하면 얼마야? 3x는? 2x 플러스 4t라고 나오면서 2x 넘기면 x는 얼마? 4t가 되겠지. 그래서 x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었지. 그럼 이거의 변화율은 뭐야? 4가 되겠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4가 다 됐어? 됐지?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던 그림자 끝에 무슨 변화율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그림자는 잘 봐. 지금 그림자의 길이는 이 재현이 발끝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끝까지잖아.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변화율을 쓰면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말 그대로 요 시작에서 그림자 끝만 보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끝이니까 요거에 대한 변화율을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얘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은 요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래서 좀 달라. 잘 봐야 돼. 그 다음 72번. 자, 이거는 이제 요거는 되게 쉬워. 그러니까 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대.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 길이가 매 초 몇 cm씩 움직여? 15cm씩 일정한 비율로 길어진대. 그러면 이 반지름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 원의 반지름을 15t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t초라고 하면, 맞지? 그럼 이때 돌을 던진 지 2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이거의 넓이가 얼만데? 넓이를 보통 st라고 많이 쓰니까 얼마야?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225파이 t 제곱이지. 요게 넓이지. 맞아? 그럼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이걸 뭐 하면 돼? 미분. 얼마야? 450 파이 t가 되겠지. 미분을 하면. 근데 t가 몇 초일 때? 2초 후에. 그러니까 뭐야? s 프라임 2를 얘기하는 거지. 얼마야 그래서? 900 파이가 되겠지. 별거 없지. 그치? 그 다음 75번. 자, 마찬가지 시각 t에서의 반지름 길이가 0.5t인 구가 있대. t가 11 대 9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자, 부피. 보통 VT라고 쓰는데 부피 얼마야? 9의 부피. 뭐라고? 뭐라고? 3분의 4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지. 맞지? 이게 9의 부피인데. 근데 지금 3분의 4파이 R이 얼마라고? 0.5t래네. 그치? 요거의 세제곱. 네. 그래서 11대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일단 이걸 뭐 먼저 해? 미분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대입하고 미분하는 게 아니라 미분하고 대입하는 거지. 이거는 순서가 헷갈리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헷갈린다고 하면 뭐 한번 해보면 돼. 대입하면 상수 아니야? 그거 미분하면 무조건 뭐야? 0이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미분하고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무튼 요거 미분하면 얼마? 4파이 2분의 1이라고 쓰자. 2분의 1t의 전체 제곱이지. 곱하기 속미분해야 되니까 2분의 1까지 붙여야지. 맞아? 그리고 나서 뭐 대입하라고? 10. v 프라임 10이니까 요거 까면 2파이에다가 10 대입하면 얼마? 25. 그래서 얼마야? 50파이 뭐 이렇게 나오겠지. 별거 없지? 쉬워, 되게. 식만 잘 구할 줄 알면 돼.